그냥 이 나라의 마감새가 이 모양이다, 그냥. 체코 원전 우리가 수주를 한 것도 크게 놀랍지 않겠다. 얘네가 원전이라고 제대로 짓겠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지금 나보고 북한이냐 남한이냐를 물어볼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상했었어요. 반 북한인, 반 케냐인이라고 주장하는 음. 인도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얘 뭐지? 이 친구의 인트레스팅한 백그라운드는 뭐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친해지고 알고 보니까 삼성의 브랜드 파워가 올림픽의 브랜드 파워보다 높지 않을까. 이런 이상 올림픽을 스폰서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 일곱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고이고요. 요즘은 이런저런 리서치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네, 저는 판다입니다. 요즘 야근하는 나머지 두 분이 매우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파리 올림픽으로 참 떠들썩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올림픽 이야기부터 대한민국의 존재감 이야기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 할 때 파리 올림픽 측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름을 혼동해서 발표하는 사건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프랑스 뉴스 채널에서 태극기를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이런 문양을 사용해서 논란이 또 된 적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뭐 인종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되는 이런 실수 그리고 이태리와 한국을 이렇게 헷갈려서 국기 표기를 한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전반적인 파리 올림픽 운영진의 준비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파리 올림픽 조직 운영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실수들이 음. 다 개별적인 방송사 아니면 조직위원회 뭐 아, 등등의 다른 실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의 주체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 음, 모든 에피소드들을 한 사람, 한 조직의 실수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좋은 포인트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ignorance가 심하다. 이거 이 정도는 당연히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디테일들을 얘네들이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완성도라든지 뭐 마감새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음, 우리나라를 무시했다라는 부분도 뭐 추론을 할 수 있고 연역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나라의 마감새가 이 모양이다 그냥. 그래서 체코 원전 우리가 수주를 한 것도 크게 놀랍지 않겠다. 얘네가 원전이라고 제대로 짓겠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 정도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국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면. 그 처음에 개막식 이걸 봤을 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복되니 그냥 좀 그렇구나 막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그래서 혹시 외국인들이 남한 북한을 혼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해외에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이걸 모르지? 라는 측면에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남한북한 혼동하는 거 뭐 많이 겪어봤고요. 근데 그 초반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얘가 나한테 농담을 던지는 건가 헷갈린 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반복이 될수록 아, 그냥 무식한 거구나. 맞아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남한이냐 북한이냐 물어본다는 거는 아 그럼 나 저기 역으로 물어봐. 너 살면서 북한 사람 만나본 적 있냐고. 음. 없다 그러죠. 저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저는 처음에 뭐야 이거 뭐 인종차별하는 거야 이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질문을 종종 들어서 우버 드라이버 분들한테 특히 아니 내가 지금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 나보고 북한이냐 남한이냐를 물어볼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상했었어요. 처음에 한 음. 번은 그렇게 생각해서 상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인가 물어볼 때는 이건 너무 이상해서 그 질문을 왜 하는 거냐? 너는 북한 사람을 여기서 만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 물어봤더니 주변에 북한 사람 만난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앞에 저런 이슈와 관련된 영상에 달린 댓글이나 반응들을 보았을 때
기분 나쁘다, 우리 무시하는 것 같다, 되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대개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 평생 다른 나라에 관심 없고 여행을 가본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아직 그 외국이 모두 뭐 잘 못 살고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덜 교육이 되신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꽤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을 했었어요. 일단은 누가 Where are you from or which ethnicity are you?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를 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Korean이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이래 놓고서 우리가 남한으로 자동으로 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잘못된 허황된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어느 데냐고 물어봐 주는 게 편견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우리가 북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열려 어, 있다는 거잖아. 음. 음, 저는 그거를 새로 느꼈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이 한국과 완전 가깝고 북한은 되게 우리의 공동적처럼 느껴져서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의 북한의 인식이 매우 낙후되고 안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미국과 한국인은 동일한 북한에 대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당연히 코리아라고 말하면 당연히 남한이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저도 맨 처음에 외국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당연히 한국 아니야? 이렇게 내가 코리안이면 당연히 남한 사람 아니야? 그걸 음,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거를 물어봐 주는 게 맞는 거다. 오히려 국제법상으로 이 친구들한테는 북한과 남한이 엄연히 다른 나라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내가 혹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남한 사람 아니야? 라고 취급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조금 오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에 북한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동네에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북한 친구 있다고 하고, 또 최근에 만난 친구 자기 클래스에 노스 코리안 아메리칸이겠죠? 뭐 그런 친구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북한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기서 저의 경험을 또 얘기해 주자면 이제 North Korean American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음,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유학하려고 대학원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학교에 반 북한인 반 케냐인이라고 주장하는 음. 인도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도 인도인이야. 얘 뭐지? 이 친구의 이렇게 인트레스팅한 백그라운드는 뭐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친해지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케냐에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음, 인도계 사람들이 케냐의 관리로 취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인도계가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부족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케냐에서는 음,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케냐에서 나고 자라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월남해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1.5세를 만나서 런던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아이고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케냐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고, 아, 이제 제 친구는 케냐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국적은 엄밀히 미국과 북한이 아니, 케냐인데, 엄밀히는 북한이 아닌 거네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 살아본 적이 없는 거네요. 아, 한국 정쟁 당시에 월남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튼 사실은 뭐, 제대로 된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살아본 사람은 아니고, 네. 음, 지역적으로 당시에 한국전쟁 전에 북한을 음,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고향이 북쪽이신. 음. 고향이 북쪽이신 음, 이제 분인데 하긴 그 굳이 사람, 따지자면 노스 코리안이냐 사우스 코리안에 따지면은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클 수도 있겠지. 지역적으로 보면 뭐 사투리나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음,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사우스 코리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노스 코리안이 맞을 수 있다. 통합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코리안이고 한국어로 하면 조선인이죠.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노스 코리아니아라고 부르면 노스 코리아니아로 쳐주는 문화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면은 그 음,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가 노스 코리안이라고 하면 노스 코리안이 되는 거야. 그치. 음. 그러면 이 친구의 후손도 이제 나중에 쿼터 노스 코리안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쿼터 노스 코리안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는 게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음. 실제로 노스 코리안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게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번 한 주 동안에 혹시 이 짤 많이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아, 이 누나 너무 멋있어. 네. 네, 저는 김예진 님이 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해져서 이게 거꾸로 한국으로 다시 타고 들어가서 붐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서 김예진 님이 이거 답변하시려고 트위터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딱 1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딱 이 왼쪽의 장면이 월드 레코드를 깨고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의 이 쿨함, 이 장면인데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쿨함이 지금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딱 흔들었던 그런 멋진 순간이었었어요. 저는 애엄만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도 스포츠인 치고 제법 있잖아요. 네, 31살인가? 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렇게, 사격은 원래 수명이 길어서, 선수 수명이 길어서, 음, 4, 50대까지 뭐 폼이 안 떨어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 표정과, 음, 어, 약간의 깡마름과 저 안경의 효과가 음, 겹쳐서, 맞아. 날렵한 턱선, 그리고 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글로벌리 쿨함에 열광하는 이 모습을 한국인으로서 그 플로우를 지켜보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서 뭐 하면 진짜 뭐라고 해야 돼? 그 국가를 짊어지고 막 엄청난 무게감에 막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개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되게 쿨하고 멋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선진국이 된 느낌? 이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근데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공동체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민족주의가 또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인 좋아하면 막 다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아직 그 국가라는 이름으로 같이 응원하고 막 나까지 되게 뿌듯해지고 이런 마음은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전만큼 막 뭐라 그랬지 국가를 위해 개인이 막 뭔가를 하고 개인이 뭔가를 이루면 그게 우리 국가 전체를 막 일으켜 세워주고 막 이렇게까지의 큰 부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그렇게 가졌던 부담은 덜해진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선이 되게 적절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외국에서 음.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세계대회 출전하러 오는 한국 선수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작년에 방콕에 제가 한 달 넘게 체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아시아 육상대회인가 음. 비슷한 게 이제 방콕에서 열려서 우상혁 선수 하나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를 비롯한 육상 대표팀이 제 집 근처의 호텔에 와서 이제 몇 번 이제 지나가면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들은 해외를 되게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회에 출전하려고. 근데 외국에 경험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대회를 뛰고 대회에 나가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고 치지 않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일에 집중을 했지. 외국의 문물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경험은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고 세금으로 나왔지만 뭐 세상 경험을 좀 하다 가면 좋을 텐데 이거를 컨테인된 컨테이너에 갇혀서 이렇게 갇혀있던 생활을 얌전히 하다가 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왜, 어디였지? 네이마르가 에버랜드에서 즐겁게 놀던 모습이 화제가 됐던 것처럼 약간 어디에 가면 그 간 김에 거기서 즐기기도 하고 뭐 문화도 누리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건 거죠. 맞습니다. 음. 뭐 팟타이는 먹어볼 거고 다 같이 뭐 아니면은 무슨 왕궁 정도는 같이 단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친구들이 온 김에 조금 더 많은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가면은 음. 그거야말로 세금을 잘 쓰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약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김우진님 얘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김우진님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관왕을 했고, 그리고 개인 통산으로는 금메달 5개, 최고 신기록을 기록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보유하신 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에 개인전에서 금메달 딸 때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이 결정 났잖아요. 그때 미국 선수랑 이렇게 겨루셨는데 이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너무나 멋진 스포츠맨 플레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분이 다가가셔가지고 둘이 이렇게 포옹을 해요. 그리고 김우진 님이 이렇게 먼저 리드를 해서 이렇게 만세를 지금 코치와 미국인 이 선수 이렇게 각 넷이 같이 만세를 들면서 인사하는 이 과정을 리드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 이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세계 무대에 나가서 한국 분들이 저도 그렇고 약간 그런 쇼맨십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특히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난 경기를 마구 바로 끝낸 다음에 저렇게 여유 있게 리드해서 포옹하고 막 손 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리더십 있어 보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그 글로벌 시민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진짜 우리 그 운동선수분들이 금메달 따시면서 저렇게 저 순간에 저런 뭐라고 해야 될까? 쇼맨십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거를? 저런 프레젠스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뿌듯했었어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양궁 국제 대회에서 고인물 중에 고인물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양궁이 계속해서 최강의 이유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인물이로서의 뭔가 혜택을 누린 게 아니라 여기에 다시 참전하실 때까지는 동등하게 경쟁을 치러서 올라오신 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메달 한 번, 두 번 따고 아, 나 이게 됐어.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이제 그냥 뭐 후학을 양성할래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낸 선수가 됐지만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게 많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싶다. 28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도 출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거리 70m 진짜 너무 멀지 않아요? 나는 와, 10.5커녕 70m면 엄청나죠? 진짜 이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관역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 와, 너무 아파트 20층 이상이니까 높이로 따지면 네, 엄청. 진짜 신의 경지. 두 그 분은 사격 표적도 되게 조그만 거 알아요? 진짜 작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정말 이 집중하는 스포츠에 강한가 봐요.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달 10개를 땄는데 종목들을 보면은 사격, 양궁, 유도, 복싱 등등의 이제 그 무협지에서 나오는 맞네. 싸우는 종목들. 맞네. 뭐 탁구도 사실은 그 랠리 하는 걸 지켜보면 거의 무협지 수준이거든요. 어,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특화된 민족이 아닐까. 해적 아니에요, 해적? 펜싱하고, 활 쏘고, 진짜. 사격하고. 그리고 우리 여자 양궁 단체전은 보시는 것처럼 10연패.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0연패라니. 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자 양궁 금메달을 안 딴 걸 본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런 거죠. 40년인 음, 거잖아요. 그죠? 음. 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마구 느껴지는 한 주였어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미국에 계시면서 어떤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느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좀 국뽕이다 아니면 뭐 애국주의다 해서 어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좀 열정을 보이는 인상이 있는데 과연 미국인들은 어떻게 올림픽이나 그런 게임들을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막 밖에 나가서 뭔가 커뮤니티에 어울려서 이런 거를 팔로우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영상이나 이런 댓글 달린 거 보면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결승전 되게 손에 땀을 쥐는 명경기를 미국과 음, 치렀잖아요. 이런 거에 반응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서는 아까 김예지 선수, 그리고 터키의 그 사격 50대 아저씨, 쿨리스트 아저씨, 그 아저씨가 밈이 있었던 것 같고, 전체 전반적으로 그 퍼포먼스나 이런 놀라운 성과나 스토리를 즐기는 느낌이지,
미국 특유의 막 그런 뭐 미국 응원하고 이런 거가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월드컵 보면서 느꼈던 건 여자 축구는 확실히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응원하는 게 그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주변, 저는 이제 룸메이트가 음, 4명, 5명이 있는데 국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도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자기 자녀가 펜싱을 해서 펜싱은 다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상욱 잘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나머지 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올림픽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글로벌하게 올림픽에 대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느냐 이런 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삼성이 올림픽의 가장 큰 스폰서고 이번에 스폰서 리스트에도 그냥 맨 위에 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선수가 10,000명이 넘는다던가?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그 최신 모델 폰을 다 나눠줬어요. 올림픽 특별 어떤 한정판 모델로. 그런 그래서 그래요? 것들이 지금 갤럭시 플립 가격이 그래서 비싼 거구나, 이번에 나온 게. 어, 걔네들 무료로 줘갖고. 그러니까요. 어,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도 충분히 뭐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포인트가 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국 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뭐 그냥 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재밌는 그리고 저렇게 캐릭터 있는 농담처럼 그 국기 바뀌고 막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아니 네. 돈 낸 게 무슨 음, 소용이냐 지금. 그렇네. 네. 그거 우리 그 스폰서 회장님께서 가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농담이 있었습니다. 되게 투자를 많이 했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뭐야, 양궁도 정의선 회장이 네네. 가가지고 뭐 엄청 투자 많이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음, 일단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마케팅은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은 어떤 면에서 삼성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후원하면서 또 IOC 선수위원을 이건희 회장이 오래 했기 때문에 점점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 때가 중흥기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대 역시 마찬가지고 월드컵 후원하고 하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회당 쓰는 돈의 효용 가치, 그 마케팅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 올림픽에 예전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점점 그 내셔널리즘 자체도 떨어지고요. 맞아. 하향세고 기본적으로는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요. 음,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재밌는 스포츠도 있지만 축구만 던지기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인터넷에도 널리고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너무 관심도가 자극적이야.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음, 생각엔 삼성은 돈을 빼야 된다. 나중에 마케팅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요즘 중국 돈이 유럽 스포츠 프로축구라든지 여러 유명 스포츠들의 중국 간판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이 뒤에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 경기장 주변에 광고판들을 놓고 이제 광고판들을 돌리잖아요. 근데 뭐 영어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이름이 중국 명이 한자 그대로 노출이 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보면은, 이제는. 중국향 광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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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그 중국향 광고를 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돈 내고 볼까요? 그렇게 볼까요? 사실은 그거는 광고를 내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브랜드 맞는 인지도를 높이는 말입니다. 네. 거니까. 근데 이게 광고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중국 광고 다음에 삼성의 광고가 뜬다고 칩시다. 굉장히 논쟁적이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이 이 회사들과 동급인가? 그런 음, 식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이 브랜드 파워가 지금 세계 5위 정도로 평가를 받잖아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다음으로. 근데 이 정도의 빅테크 중에 삼성처럼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에 돈을 쓰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전략을 삼성 측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때가 되지 않은가. 음,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광고를 하는 나머지 후발 중국 업체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급이 음, 다르니까. 라는 식으로. 전적으로 음, 동의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스폰서사의 그 브랜드 파워가 하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이 올라온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거든요. 브랜드 파워 면에서. 근데 우리가 뭐 올림픽은 그렇다 치고 다른 스포츠 행사에서 아니면 스포츠 리그에서 그 정도의 광고를
비슷한 레벨로 퍼붓는 게 맞는 것일까? 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의 브랜드 파워가 올림픽의 브랜드 파워보다 높지 않을까. 음, 이런 이상 올림픽을 스폰서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 뒤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연관되는 네. 의미.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시리즈 다른 다음 편. 저는 이게 안타깝게도 바이든이